그래서 뭐 보면 알겠지만 이번 학기 이제 이름이 디지털 통신이고 그 2020년도 2학기에 이제 되고 영어로 하면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는데 뭐 도대체 이 과목에서 뭘 하느냐? 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 중간고사를 시험 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뭐 아직 정확하게 지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뭐 좋은 경우를 일단 가정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 이 과목은 출석이 뭐 10%인데 뭐 하여튼 10%로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퀴즈랑 이제 뭐 숙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텐데 뭐 중간고사 원래 한 30, 기말고사 40, 그래서 80이니까 뭐 10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오프라인으로 가능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오프라인으로 시험이 대면 시험이 불가능하다 중간고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고사 이 퍼센티지가 이게 이제 30% 없어지면서 뭐 10% 이거 이제 기말고사 올라가야 되겠지 이게 한 60% 70%니까 뭐 10% 20%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되면 가능할 때고 두 번째는 이제 대면 시험이 안 될 때 그 중간고사가 대면 중간고사가 안 될 때 할 때는 뭐 대충 한 뭐 이 정도로 하겠고 그 다음에 뭐 출석이 10% 있는데 뭐 이걸 뭐 점수로 넣는 건 아니고 출석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거 줌 수업을 웬만하면 할 거거든. 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줌으로 수업을 할 텐데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텐데 줌으로 실시간 수업할 때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 하여튼 좀 뭔가를 좀 까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뭐 수업에 보니까 뭐 안 온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출석은 원래는 이게 내가 원래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출석은 뭐 이게 3번 빠지면 F를 주고 이게 만약에 뭐 지각은 0.5번 이게 결석하고 똑같아. 뭐 이렇게 치는데 뭐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게 좀 약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그리고 내가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 수업을 내가 이제 기록을 하거든. 기록한 걸 그걸 유튜브에 올릴 거야. 유튜브에. 그래서 뭐 혹시 이해가 안 되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유튜브 좀 보면서 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뭐 그냥 굳이 유튜브를 보면 되는데 줌 수업에 꼭 들어와야 되느냐. 그 뭐 나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사실 굉장히 곤란한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우리 딸들 중고등학생들도 다 줌으로 수업 다 바뀌어가지고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굉장히 따지니까 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렇고 뭐 요 정도로 뭐 일단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건 내가 다시 그게 어디냐 가상 강의실에 올려줄 테니까 주소하고 올려줄 테니까 그 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고 그 교재를 알려줘야 되겠네. 교재를 올려주면 이 비디오를 잠깐 봐야 되겠다. 이 비디오 나오나 이거요? 이게 이 아날로그 및 디지털 통신에서 뭐 김명진 교수님이 낸 책이 있는데 요 책 옆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 정도 책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개요를 할 거예요. 개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번 디지털 통신 과목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내가 숙제 낼 거야 이거 오늘 숙제 이거 오늘부터 내가 쭉 지금부터 정리하는 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숙제 제출하려면은 나한테 내가 MCJU 내가 주민철이니까 민철주 해서 국민.ac.kr로 숙제 제출할 때는 숙제나 내가 퀴즈를 볼 든지 아니면 뭐 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 제출해야 되고 제출할 때 꼭 이렇게 해놔야 돼. 제목에 디지털 통신 이렇게 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이라나 이거 대괄호를 치고 이렇게 디지털 통신 이렇게 치고 이게 제목에 이메일 제목에 이렇게 해서 보내야 돼 나한테. 그다음 뭐 숙제 뭐 슬래시 하든지 뭐 이거는 별 필요 없고 뭐 2020 09 뭐 오늘 며칠이야 02네 02 뭐 이렇게 하든지 뭐 2020은 빼도 괜찮고 응? 뭐 0902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예, 숙제 0902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무 때나 뭐 일단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퀴즈 같으면은 퀴즈 0902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퀴즈를 안 볼 테니까 뭐 별 상관없는데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첨부 파일로 그러니까 파일 첨부로 구글 하다 보면은 파일 첨부로 해서 보내세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통신이라는 과목이 이게 크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개요에 이제 들어갈 텐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연결되는 과목들이 쭉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물론 그 전에부터 뭐 시작해도 괜찮은 뭐 얘기해도 괜찮은데 우리 지금 2학년 2학기에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까지 왔는데 2학년 2학기에 우리 응용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응용 수학. 실제로는 이름은 시노미 시스템이야.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배웠었고 응용 수학.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통신공학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통신이에요. 디지털 통신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가 이제 응용 수학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은 여기 쭉 나눠 보면은 이렇게 응용 수학에서는 뭘 배우냐면은 뭐 크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할 텐데 이거 좀 크게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파수가 뭔지. 주파수라는 개념. 이 주파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전자공학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관점인데 이게 관점인데 하나의 관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완전 달라지는데
이 어떤 관점, 우리가 보는 관점이 사실은 시간하고 주파수 관점 이 두 가지 정도야 이게. 전자공학에서 쓰고 있는 그 관점이라는 게, 관점이라는 게 주로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을 말하는 거예요. X축. 타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타임 아니면 이제 뭐 응용수학에서 이제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주파수라는 개념을 처음 배워서, 주파수라는 게, 그래서 이 주파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풀이의 시리즈도 있고 주기함수일 때는 그 다음에 풀의 트랜스폼이 있고, 이 얘기는 좀 더 할 거고. 그래서 주파수라는 개념을 배웠고, 이게 응용수학에서 그걸 활용을 해서 통신공학에서 뭘 했냐 하면은, 이걸 이제 주파수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통신이라는 거, 이거 뭐 둘 다 통신공학이나 디지털 통신은 뭐 둘 다 통신, 뭔가 정보를 보내는 건데, 여기는 아날로그 통신이라는 방법. 통신공학에서는 아날로그 통신. 그래서 보면은 AM, FM, PM이라는 요 뭐 M은 모듈레이션이고 A는 뭐 앰플리튜드, 뭐 그다음 프리퀀시, 페이즈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 디지털 통신은 당연히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겠지. 디지털.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그럼 디지털 또 어떻게 다르냐 이 얘기도 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걸 PS 아니 ASK, SK, FSK, PSK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름이 M으로, 아날로그에서는 M이 모듈레이션인데 모듈레이션 이렇게 끝나고, 여기서는 SK로 끝나. SK. Shift King이라고 그래. Shift King. 그래서 하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걸 따지라 하면은 디지털 통신에서는 PSK가 제일 중요하고, 요게 뭐 가장 핵심이에요. 그다음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AM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배웠어.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 개념 위에다가 뭐 이건 이름이고, 디지털 통신에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은 사실은 뭐냐면 노이즈라는 걸 처음으로, 노이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이걸 이제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야. 신호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노이즈라는 거, 이걸 이제 확률적으로 정의하는 확률. 확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접근하게 되는 거. 그래서 계속 내가 얘기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통신공학이나 뭐 응용수학에서 배웠던 거, 이런 시그널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라고 그래. 이걸 다 디터미니스틱, 결정돼 있다고. 모양이 결정돼 있는 거야. 이게 변하지 않잖아. 이걸 디터미니스틱, 그러니까 시그널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노이즈라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이게 들어가면서 이건 이제 랜덤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랜덤. 그래서 뭐 디지털 통신이라는 건, 통신이라는 거, 통신, 그러니까 뭔가 신호를 보내는 측에서 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정보를 이제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사실 통신의 일종이야. 그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통신이 뭐다, 그다음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뭘 배울 거다라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정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를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 목적 자체가.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 정보라는 게 결정돼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이제 이게 랜덤하게, 그러니까 시그널 자체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 자체는 디터미니스틱 한 거는 맞는데, 중간에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노이즈가 섞인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걸 하고 나면은, 그럼 디지털 통신하고 나면은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우리가 도대체 이 수업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야. 이 디지털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ASK나 FSK나 PSK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뭐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 조그만 통신을 어떤 식으로 방식을 택하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크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들도 뭐 내가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뭐 내가 뭐 47인데 내가 74년생인데 뭐 74년 뭐 1월 뭐 하여튼 내가 태어난 그날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2020년 9월 2일 날 여기 앉아 있을지 난 몰랐다고. 그때 태어날 때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는 그 확률적인 거라고 이게.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 디터미스틱한 거야. 내 인생 자체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내 노력이 들어간다든지 뭔가가 확률적으로 뭔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응용수학, 통신공학, 디지털 통신에서 보면은 응용수학에서는 주파수라는 거, 주파수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왔고, 뭐 타임이야 뭐 그 전부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통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설명한 거, 통신공학에서. 그럼 디지털 통신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확률적으로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잘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럼 이제 이렇게 크게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또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도대체 시노미 시스템에서 뭘 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 2학년 2학기에 했던 시노미 시스템 응용수학이야. 시스템에서 했던 거 크게 보면은 내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네 가지를 배운다고 했어. 네 가지. 네 가지. 크게 우리가 다루는 게 네 가지야 이게. 뭘 다루냐면은 첫 번째로 신호에 대해서 배워. 신호. 신호가 무엇인지. 신호. 뭐 신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 시스템. 시스템이 뭔지. 그 다음에 프리퀀시에서 배워. 프리퀀시에서 배우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샘플링에 대해서 배워. 샘플링. 이렇게 우리가 신호 시스템에서 배우는 걸 크게 보면은 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 이게 네 가지로. 그래서 신호를 보는데 뭐 신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종류도 많이 있고 뭐 한데 그걸 내가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그 신호를 주로 이제 이걸 신호를 이제 나누는데 이걸 뭐 타임 뭐 보면은 뭐 우리가 좀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걸 보는데 뭐 하여튼 신호를 컨티뉴어스 타임이냐 디스크리트 타임이냐 이렇게 나눴었고 타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호를 우리의 관점에서 물론 주파수는 밑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타임에 대해서 나눠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컨티뉴어스 타임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 컨티뉴어스 타임은 아날로그라고 보면 돼.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디스크리트 타임은 이제 디지털이지 디지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뭐 아니면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 MP3나 뭐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이야. 디지털 아닌 게 없어. 디지털 아닌 걸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프리퀀시로 나눠 가지고 프리퀀시 나눠서 이것도 이제 컨티뉴어스 프리퀀시냐 이제 디스크리트 프리퀀시냐 이렇게 관점을 이제 이게 끊어졌느냐 연속되느냐 이 관점으로 타임이나 프리퀀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신호를 또 들어가 보면은 신호에서 뭐 우리가 이 신호에서 했던 게 뭐 크게 보면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델타 펑션 이거 다 알아야 돼 이거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별로 얘기하지 않아. 이 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쭉 나가는 거야 쭉쭉.
한번 잘 모르겠으면은 옛날 거 좀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델타 펑션하고 신호의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델타 펑션 어떻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그 다음에 렉탱귤러 펑션 그 다음에 싱크 펑션 이렇게 이 네 가지 대표 선수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 델타 펑션과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훨씬 더 중요하지. 렉탱귤러나 싱크 펑션에 비해서 중요한데 디델 통신에서는 렉탱귤러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신호들을 다 뭐 이렇게 DC 성분으로 뭐 0이면 5V, 뭐 1이면 마이너스 5V, 0이면 뭐 5V, 1이면 마이너스 5V 뭐 이렇게 뭐 하면은 그게 디지털 펄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렉탱귤러 펄스로 나타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 가지들에서 델타 펑션하고 그다음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그다음에 렉탱귤러 펄스, 그다음에 싱크 펑션 요 네 가지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뭐 유니스텝 펑션이나 뭐 그다음에 램프 펑션 뭐 그 외에 잡다한 것들 싱크 스퀘어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뭐냐 뭐 톱니 펑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면은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시스템은 뭐냐 하면은 시스템 그 우리가 그 시스템의 신호는 뭐 정의를 사실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뭐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해 사람이 뭐냐 정의를 내려라. 사랑이 뭐냐 도대체 컴퓨터가 뭐냐 그 정의를 내리는 건 모든 게 다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그건 뭐 철학적인 문제라고. 그런 것까지 좀 나아가기는 힘이 들지만은 시스템이 뭔지는 알아야 돼. 여러분이 적어도 전자공학을 한다고 하면 전자공학이 아니라 공학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시스템이 뭐냐라는 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게 그런 관점에서 그 시스템이라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것들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이뭐 통신공학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 공학도 마찬가지고 뭐 기계공학도 마찬가지고 뭐 무슨 공학이든 다 시스템적으로 모든 걸 본다고. 그러니까 시스템적 어프로치라는 게 시스템적 어프로치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데 뭐냐 하면은 뭔가를 볼 때 뭔가가 있어. 그 뭔지를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근데 이걸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걸 알고 싶어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냐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걸 인풋을 넣어보고, 아웃풋을 체크하는 거야. 물론 인풋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인풋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아웃풋은 이걸 통과하고 나면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 뭐 이거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인풋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서 물론 뭐 잘 선택해야 되겠지. 선택을 해서 뭔가 아웃풋을 나온 걸 보고 인풋을 뭐 뭔가를 넣어서 아웃풋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를 파악하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시스템적 어프로치라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걸 파악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처음에는 좀 사실 대학 다닐 때 처음에 뭐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약간 좀 황당했는데 왜냐하면은 아니 뭐 이걸 인풋하고 아웃풋 말고 이걸 내부를 뜯어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많이 하는 걸로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이면은 뭐 회로이론이나 아니면 뭐 지금 전자공학 뭐 전자회로 하고 있으니까 회로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거 뭐 다 부품들 RLC 뭐 이게 회로 이러면 RLC 회로고 전자회로 같으면 뭐 트랜지스터 뭐 다이오드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뭐 스몰 시그널 소신호 분석 이런 것들 다 해서 뭐 다 분석하는데 무슨 갑자기 웬 인풋하고 아웃풋으로 이걸 하냐라고 하면 좀 황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RLC 회로나 이런 것들은 진짜로 너무나 간단한 회로들이야. 이게 실제로 그런 회로 쓰이지도 않는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런 회로 배워봤자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TV 만들어야 되는데 그 RLC 회로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음. 컴퓨터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칩 만들어야 되는데 RLC 회로 가지고 뭘 할 거야 도대체? 응? 그냥 한번 배워보는 거야. 그냥 그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에서 배우는 거 그냥 한번 배워보는 거라고. 그냥 한번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이거 내가 한번 풀어보자.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풀어보면은 기분 좋잖아. 그냥 내가 풀어보면은 기분 좋잖아. 그냥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 현상을 생각해 보자고. 이 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이패드를 만든다, 뭐 노트북을 만든다, 아니면 뭐 컴퓨터를 만든다, 이런 거 할 때 뭐 RLC로 분석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 불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가까운 걸로 얘기해 보자. 요즘 내가 좀 그게 관심이 많은데 뭐 인간의 뇌에 대해서 해보자. 뇌, 브레인.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뇌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저장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지, 그다음 내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라고 하는 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전기 신호로 뭔가가 통한다는 거, 이런 것만 아는 거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뇌를 만약에 그래서 쥐나 뭐 이런 거 신호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쥐, 뭐 사람을 뇌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뭐 죽은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어? 잘라가지고 뭐 쥐나 뭐 이런 것들 브레인, 쥐나 뭐 이렇게 좀 간단한 동물, 뭐 편형동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걸 잘라서 본다고 그걸 알 수가 있나? 알 수 없다고. 그 시스템에 뇌에 대해서 이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인간이 아는 거 그냥 볼트 측정해 보니까 여기 뇌에도 보니까 이게 뭐 전기 신호가 흐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볼트 측정해 보고 뭐 생각할 때마다 이게 뭐 MRI 같은 거 찍어 봐 가지고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그렇게 해서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적 어프로치라는 게,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황당하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내가 보니까 이런 이게 황당해. 이런 게 황당한 거야. 이런 거 이거 뭐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를 분석해서 그걸 분석해서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황당한 거야 이게. 그 대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인간은 대부분 인풋을 뭔가를 넣어가지고 아웃풋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라고. 간단한 것들 이거 몇 개 조합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뭘 하면은 우리가 뭐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르는 그 무엇인데 어떻게 한다고? 인풋을 넣어보고 아웃풋으로 측정하는 거야. 그냥 아웃풋으로 그걸 예측하는 거라고 그냥. 뭐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로 뭐 이런 거야. 뭐 이게 지금 내가 내만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교육 시스템, 뭐 그다음에 뭐 우리 뭐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번져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보니까 뭐 정광훈 뭐 이런 이상한 사이비 목사들 이거 뭐 보니까 무슨 자기가 무슨 뭐 소송을 하겠다느니 뭐 이 난리를 지고 하는데, 이 인간들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 이 완전 또라이 같은 놈들이 이거 하여튼 그런 걸 알 수가 없어. 이게 알 수가 없다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그런 거 할 때 보통 인풋 넣어보고 아웃풋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는 거야. 이게 그 관점이라고. 근데 우리의 관점은 그래서 인풋을 넣어보고 아웃풋을 측정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어떤 관점에서 하냐면은 주로 LTI라는 거, 리니어하고 리니어, 크게 두 개. 그다음 타임 인베리언트 하냐, 요 리니어 하냐 타임 인베리언트 하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정의이긴 한데 뭐 그걸 다 하긴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우리가 이제 LTI라고 그래. LTI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 이게 LTI라고 그러는데, LTI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LTI가 되면 뭘 할 수 있어? LTI가 되면은 뭘 할 수 있어? 김영준. 네, 어떻게 1990 LTI가 되면 뭘 김영준입니다. 할 수 있어? 그 인풋에 대해서 꾸준한 아웃풋을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넌니니어면 인풋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러면? 타임 베링이면 모르는 거야?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분석을 할 수 있지. 분석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걸 이제 LTI면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 분석 가능하다고.
뭐냐 하면은 분석을 가능하다는 게 LTI면 어떻게 된다고? 이 아웃풋을 예측할 수 있어. 아웃풋을. 예측한다는 건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 응?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뭘로? 컨볼루션이라는 걸로. 컨볼루션. 이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터. 이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터. 컨볼루션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인풋하고 아웃풋으로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인풋이 있으면은 인풋을 이제 XT라고 하고 주로 이제 뭐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뭐 이걸 XF라고 해도 괜찮아. XT에 대해서 하고 이거의 뭐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게 HT라고 하면은 이 아웃풋 YT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XT랑 HT에 대해서 요렇게 컨볼루션의 형태로. 물론 이 이름은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 이 컨볼루션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로 굉장히 사칙연산 연산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 뭐 그렇게 생겼지만은 실제로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x의 타우에 곱하기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d 타우에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야 이게. 이 적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h의 뭐 똑같이 합시다. x의 t 마이너스 타우에 h의 타우를 d 타우 하든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LTI가 되면은 LTI가 되면은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계산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LTI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고. LTI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웃풋을 계산 또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경우를 다 돌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잖아. 태풍. 태풍이 시스템이 이 날씨를 예측하는 이 시스템이 태풍이나 아니면 뭐 날씨 예측 시스템이 이게 만약에 LTI였다라고 하면은 나도 계산할 수 있어. 어디로 가는지 나도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그렇게 욕 안 먹겠지. 뭐 기상청에 뭐 슈퍼컴퓨터를 사주는데 뭐 계속 얘기 나오잖아. 슈퍼컴퓨터 뭐 몇백억짜리 뭐 몇천억짜리를 샀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못 맞추느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태풍의 날씨 예측 시스템이 LTI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아웃풋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 아웃풋을 계산할 수가 없어. 이렇게. LTI면은 계산할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 이게. 응? 그 태풍이 어디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뭐 주로 확률적으로 뭐 볼 수밖에 없는데 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게 LTI냐 아니냐 이 시스템에서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우는 거,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시스템은 LTI다. 여러분들이 이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시스템들, 뭐 근데 좀 아닌 것들도 있어. 뭐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같은 건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이게 뭐 하여튼 좀 어프락시메이션 해서 하는 거야. 그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시스템이 LTI야. 그래서 컨볼루션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LTI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 뭐 이걸 내가 계속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LTI냐 아니냐 뭐 그 다음에 뭐 코절이냐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이게 그 다음에 스테이블하냐 뭐 이게 스테이블하냐 BIBO지 바운드드 인풋 된 바운디드 아웃풋 이게 스테이블하냐
뭐 이런 건데 뭐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좀 덜 중요하고 뭐 LTI에 비해서 덜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프리퀀시인데 프리퀀시라는 게 뭐 크게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뭐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프리퀀시를 배우는 거. 이게 이 프리퀀시 배우려고 하는 거야. 이거 다른 것들 뭐 시노미 시스템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주파수 그런 건데 여기에서도 주파수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이 1초에 몇 번 흔들리냐 하는 거거든. 그 개념으로 보면은 1초에 몇 번 떨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뭐 그러면 그 떨리는 정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게, 인간이 볼 때 직관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뭔가 움직인다라는 건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알 수 있는데 뭐 도대체 1초에 몇 번은 떨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이뭐 신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이걸 해석을 하는데 이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 몇 번 떨리느냐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세상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프리퀀시에서 우리가 프리퀀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푸리의 시리즈라는 게 있고 푸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 둘 다 주파수를 알 수 있어. 둘 다 주파수를 알 수 있어. 근데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이 근본적으로 틀린 게 있다고. 다른 게 있다고. 다른 게. 다른 게 있다고. 뭐가 틀린 거야? 황지현. 네, 뭐가 틀린 거야? 풀의 시리즈랑 풀의 트랜스폼 뭐가 틀려? 주기함수랑 어, 주기함수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그래. 풀의 시리즈는 주기함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이거는 비주기함수에서. 이거 둘 다 주파수를 나왔는데 물론 이건 풀의 트랜스폼은 좀 더 확장이 돼서 지금은 이제 비주기함수에 주기함수에 대해서 할 수 있어 사실은. 근데 뭐 풀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주기함수부터 원래 가지고 온 거지. 그래서 그 프리퀀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프리퀀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고. 왜냐면 신호 자체가 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더 빠르고 또 그 1초에 몇 번 흔들리는 정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멀리 있는 걸 보려면은 뭘로 봐야 돼 이게. 멀리 있는 걸 보려면은 망원경으로 봐야 되고 가까이 있는 거지만 확대해서 보려면은 뭐 현미경이라는 걸 봐야 되잖아. 그걸로 봐야 되니까 근데 주파수도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고 이게. 응?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 직관적이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풀이 시리즈나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아까 신호에서 우리가 했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풀의 트랜스폼 델타 펑션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1이라는 게 나와. 컨스탄트. 1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여기서는 이제 F0라고 해야 되겠네.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에 대한 이 풀의 트랜스폼 페어 이 주파수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 델타의 F-F0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렉탱귤러에 대한 이 풀의 트랜스폼 페어는 싱크 F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싱크 펑션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페어는 렉탱귤러 F 이렇게 돼. 요 네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해석하는 건 좀 약간 지금 하기는 좀 약간 그렇고 하여튼 이거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 좀 들여다봐야 돼 이거. 그래서 요 한 네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이게 네 가지가 뭘 의미하는지 도대체 이 외우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 우리 딸 보고 얘기해도 뭐 초등학교 왕인 우리 딸 보고 외우라 해도 뭐 물론 뭐 델타 뭐 이런 싱크 이런 것들을 안 되니까
좀 어렵겠지만은 외우라 하면 외울 수는 있지. 그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전작과 하면은 그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델타 펑션을 풀에 트랜스폼 했을 때 1이 나온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이 풀에 트랜스폼 했더니 델타 f 마이너스 f0가 나왔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일단 그걸 좀 해보고 거의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샘플링이라는 거, 건 샘플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아날로그로 신호를 뭐 이거 우리 디지털 통신하고 완전 연관되는 거야. 아날로그를 DC, 그러니까 디지털로 바꾸는데 크게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해. 두 가지 과정인데 첫 번째로 샘플링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필요해. 퀀타이제이션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뭐냐 하면은 이게 뭐 아날로그 신호를 내가 여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신호가 나왔다. 그럼 이걸 이제 이게 XT야, XT. 예를 들어 뭐 아날로그 신호야,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디지털을 바꿔야 돼. 0101로 바꿔야 된다고. 0101로.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를 더 이 뭐 0101로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노이즈 때문인데 뭐 그 얘기는 좀 더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샘플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샘플링 이렇게 주기적으로 뽑아내는 거야 이게. 시간 관점에서 뽑아내고 시간 관점에서 이렇게 뽑아낸다고. 그래서 아날로그를 이제 일단 뽑아내야 되고 뽑아낸 걸 이제 좀 잘라내야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뽑아냈더니 뭐 1.61923458 뭐 79 3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 이러면은 사실 잘라내야 되거든. 이게 그러면 이게 뭐 보니까 그냥 대충 어프락시메이션으로 1.62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잘라낸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 내에 있는 걸 어디로 할당하는 거지 이게. 어느 범위 내에 잘라낸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어떤 특정 범위 내에 있는 요걸 이렇게 할당한다는 거잖아. 어떤 특정 범위를. 그 똑같은 얘기야. 이게 퀀타이제이션 하는 게 거의 하여튼 뭐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하고 뭐 이게 퀀타이제이션인데 그건 좀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하기가 힘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샘플링 한다. 그럼 샘플링 하면은 그냥 아무 데나 샘플링 하면 되지. 뭐 예를 들어 이게 주기를 t라고 합시다. t라고 하는데 뭐 t를 1초마다 샘플링 해야 되고 뭐 0.1초마다 샘플링 해야 되고 뭐 10의 마이너스 6승마다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샘플링 해야 되고 아니면 1년마다 샘플링 해야 되고 한 달마다 샘플링 해야 되고 다 샘플링이야 다. 한 달마다. 그럼 도대체 그럼 뭐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t를 아무 때나 잡아도 되는데 이거 그럼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응? 우리가 디지털로 가려면은 1초마다 샘플링 해도 되고 0.1초마다 샘플링 해도 되고 뭐 10의 6승마다 샘플링 해도 되고 1년마다 샘플링 해도 되고 한 달마다 샘플링 해도 되고 뭐 100년마다 샘플링 해도 다 디지털 신호가 된다고 샘플링은.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 샘플링이라는 거 도대체 뭐 배우냐? 뭘 배우냐? 샘플링 시어리라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샘플링 시어리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시어리라는 말 아무 데나 안 붙여줘 이거 아무 데나 안 붙여줘 시어리라는 건 인간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거 아니면 안 붙여줘 뭐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거 시어리 오브 렐러티비티 그 다음에 뭐 뉴턴의 이론 뭐 이런 것들에 시어리라고 붙여주지 개나 소나 안 붙여준다고 풀이의 트랜스폼 이런 거 시어리라 안 붙여줘 물론 뭐 풀이의 트랜스폼도 뭐 시어리만큼 중요한 거지만은 아무거나 안 붙여준다고. 시어리라고 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했을 때 시어리라는 걸 붙여준다고. 그래서 보면은 샘플링 시어리는 그냥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그냥 뭐 이거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 뭐 1초를 하나 뭐 1년마다 하나 이렇게 되는데 샘플링 시어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가는데 갈 때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가자는 거야.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돌아올 수 있을 만큼만 가자는 거야. 샘플링 시어리라는 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데 다시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아날로그로. 어떻게 하면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걸. 응.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뭐 이걸 내가 지금 여기서 뭐 굉장히 자세하게 더 얘기하기는 좀 약간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고 요 정도로 이제 뭐 신흥 시스템은 일단 좀 뭐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통신공학이라 적지만은 실제로는 아날로그 통신이야. 아날로그 통신,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영어로 이걸 찾아보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적으면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적으면은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주로 S로 주로 많이 적는데 이 S로 적으면은 공학에서 말하는 통신공학을 얘기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주로 뭐 저희 뭐 신방과나 뭐 이런 데서 말하는 뭐 이 뭐냐 이 문과 쪽에서 얘기하는 뭐 하여튼 이 뭐 이렇게 서로 뭐 교감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 그래서 나도 처음에 좀 약간 뭐 유학 갔을 때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처음에는 다 그런 건 줄 알았더니 통신공학 이런 것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그런 쪽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아날로그 통신인데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인 거야 이게. 그래서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아날로그 통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통신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이때 배운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도 잠깐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뭔가 그러니까 이 통신이라는 건 뭔가 내가 가진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통신공학이라는 건 정보, 정보, 그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지.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전달,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게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뭐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할 거야. 이 정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정보라는 걸 누가 도대체 얘기를 하게 됐는지 뭐 얘기할 텐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통신이라 뭐다 내가 지금 뭐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 과목에서 뭘 가르친다 아니면은 뭐 이 과목에서 통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보면은 아날로그 통신은 보면은 이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신호를 내가 가진 정보 이걸 이제 뭐 이 신호라고 이제 이미 한 거지 내 뭐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 이걸 이걸 뭔가 TX 단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이게 내 목소리라고 하면은 목소리를 이제 멀리 보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TX라고 하면은 이제 뭐 송신기, 트랜스미터, 그 다음에 뭐 변조기 우리나라 말로 뭐 송신기나 변조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 TX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트랜스미터 멀리 보내는 거거든. 보내는 거. 그다음 트랜스미터 뭐 변조기니까 모듈레이터 뭐 이렇게 하는데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테나로 해서 이제 멀리 보낸다고 보내. 그러면은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아서 여기서 이제 RX라고 이제 적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제 M 해티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수신기. 영어로 하면 뭐 다르게 하면은 또 복조기 아니면 이거는 뭐 영어로 하면 리시버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우리가 이걸 본다고 이렇게 이걸 이제 뭐 이게 통신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요런 시스템 요런 관점에서 본다고 목소리가 뭐 MT가 있으면은 MT 요게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거지 MT 내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 자체는 통신의 목적은 goal은 뭐냐 하면 전달된 이 MHT가 MT하고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 목소리를 통해서 이게 지금 통신이 뭐다라는 걸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잖아. 통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신이 뭐다.
무엇이라는 그 정보를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거든.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해서 지금 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정도나 뭐 이것들을 이제 뭐 질문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정도가 요게 이제 내가, 이 MT는 이제 내가 하는 정보이고, 정보 지금 여기는 통신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이 MHT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보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하잖아. 뭐 이거 뭐 통신이 뭐다, 그다음에 신호 시스템에서 우리가 뭘 배웠다, 주파수가 뭐다, 뭐 LTI 시스템이 뭐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이것들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있어서 내 목적은 지금 뭐냐면, 내가 전달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MHT가 MT였으면 좋겠다고. 이게 내 목적이라고. 내가 진짜 바라는 모습이에요. 이 MHT가 MT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MHT가 MT가 되지가 않는다고. 이게 약간 차이가 생긴다고. 차이가 생겨.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하는 거. 그건 뭐 나의 이 강의 스킬일 수도 있고, 보통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게, 보통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강의나 뭔가를 배울 때 자기가 한 40% 이상 아는 얘기를 하면은 이 받아들일 수 있대. 있는데 뭐 40%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전혀 생판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해봤자 하면은 몰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아까 브레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나도 잘 모르지만은 브레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얘기해봤자 그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봤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이 통신이라는 정보를 이 여러분들이 MT라는 걸 MHT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똑같지가 않다고. 문제가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MHT라는 거, 이걸 햇이라고 그래. 햇. 이렇게 위에 이렇게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햇이라고 그래. 햇. MHT라고 그러는데, 이 MHT를 어떻게 하면 MT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건데,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일단 그런 거 하지 않고, 이게 목적이긴 한데, 이거 이제 디지털 통신에 오면서 이제 얘기되는 건데,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일단 송신기에서 이제 멀리 보내려고, 이걸 이제 내가 목소리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송신기에서 MT가 있으면은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은 고주파로, 그러니까 고주파 성분은 멀리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저주파 성분은, 이거는 이제 저주파 성분은 멀리 가지 못하고, 이 멀리 간다라는 이 성질을 우리가 알게 됐거든. 이 성질을 알고 있어 우리가. 저주파 성분은 멀리 가지 못하고 고주파 성분을 멀리 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서 뭐 측정을 해보니까, 주파수 측면에서. 그래서 MT를 멀리 보내려면은 이 TX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는 이걸 뜯어보면은, 요 TX라는 걸 뜯어보면은 여기서는 이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는 거야. 물론 사인 2파이 FCT를 곱해도 괜찮아. FCT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멀리 간다고. 멀리 간다고. 이게 내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은, 운동장에서 내가 뭐 어떤 친구를 내가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야 이 와봐라고 얘기해봤자 그 얘기를 저 건너편 그 운동장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내 얘기를 못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 왜냐하면은 그냥 저주파 신호는 멀리까지 못 가. 내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목소리 신호가 뭐 아무리 많아봤자 몇 K밖에 안 되거든. 뭐 8K 정도, 4K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4K 헤르츠 정도밖에 안 돼. 그건 멀리 못 가. 이게 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뭐 아인슈타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맥스웰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뭐 자연적으로 그냥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걸 멀리 보내려면 이제 코사인을 곱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신기에서 RX를 한다고 했는데, 쏘리. RX를 한다고 했는데, RX라는 걸 뜯어보면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받자 말자 뭘 한다고? 뭘 하는 거야? 받자 말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야 돼. 만약 사인으로 보냈으면 사인으로 받아야 돼. 사인으로 하면 사인으로 받아야 되고, 코사인이면 코사인으로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서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2분의 MT가 정확하게 나와. 이게 2분의 MT가 정확하게. 여기서 M 해티라는 게 없다고.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노이즈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낸 신호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지금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지 않는데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오로지 뭐 이게 주파수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이 신호를 고주파로만 바꾸는 거야. 이게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이렇게 했다라는 건 고주파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파수를 저주파를 멀리 보내고 저주파 신호를 MT를 고주파 신호로 바꿔가지고 멀리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받는 측에서 다시 저주파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듣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들으려면은 뭐 목소리 지금 얘기인데 뭐 들으려면은 저주파 신호밖에 뭐 안 들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뭐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까지만 들린다고 그런다고. 그 고주파 신호는 우리가 못 듣는다고. 지금 여러분들 방이나 뭐 알고 있겠지만은 뭐 와이파이나 뭐 아니면 LTE 신호 아니면 5G 신호들이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 물론. 근데 그 소리 못 듣잖아. 그 파장이기 때문에 파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리가 있을 텐데 뭐 어떤 근데 우리 귀로는 못 듣는 거지. 우리 귀는 저주파 신호만 듣도록 그렇게 발전돼 있거든.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주파수 측면에서만 한 거야 이게. 그래서 MT 곱하면 이걸 이제 조금만 확장하면은 MT에 대해서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MF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MF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F에다가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고? 컨버션 되고 코사인 2파이 FC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C에다가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C가 돼서 결국은 2분의 1의 M의 F 마이너스 FC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의 M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MF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신호가 이제 리얼 시나리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아. 이걸 지금 증명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게 코사인을 곱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을 곱하는 순간 0이 아니라 0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저주파 신호였는데 어떻게 된다고?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이게 공중에 날아다니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신호야. 응. 신호가 돼가지고 이 FC가 예를 들어서 FC가 뭐 이게 여러분들 블루투스나 아니면 와이파이 같으면 2.4 곱하기 10의 9승 정도 이렇게 쓰이고 있고 아니면 5기가는 5 곱하기 10의 9승 5기가 헤르츠 이렇게 쓰고 있잖아.
이게 FC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LTE나 이 LTE는 여러 가지 대역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뭐 1.6 곱하기 15의 9승 뭐 이렇게 쓰고 있고, 뭐 5G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이게 3점 몇 기가 2.6 기가인가 뭐 하여튼 뭐 이게 여러 가지 주파수를 써서 나도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3.2 곱하기 15 9승이라 합시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 여기 공중에 날아다니는 신호고, 그 다음에 요 얘기예요. 요걸 지금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곱하기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1번, 2번, 3번, 4번 되는데 이 1번 이제 2번까지 한 거고 1번 이게 1번, 2번까지 한 거고 이제 3번 하면은 MT에다가 코사인 다시 곱하는 거니까 MT 코사인 2파이 FCT 이게 이제 날아온 신호에다가 다시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이게 3번 신호라고 이거는 이제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CT를 이게 보면은 MT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풀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우리가 보면은 MF에다가 곱하기니까 컨버전이 되어 있고 이거는 2분의 플러스 이거 델타 F 플러스 이게 2분의 1의 델타 F 마이너스 2FC 그 다음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정확히 잘 몰라도 괜찮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파수로 그리면은 요렇게 0을 중심으로 있고 그 다음에 EFC를 중심으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EFC를 중심으로 요렇게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앰플리튜드는 이게 이제 2분의 1이고 이게 1이라 하면은 이게 1이라 하면은 여기에서 2분의 1이고 이것도 2분의 1이고 요게 이제 2분의 1이고 요거는 4분의 1이고 요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로우패스 필터링 시키면은 요것들이 다 없어지지. 요것들이 로우패스 필터 시키면 요거 다 없어지고 요거만 살아남잖아. 그래서 요거만 살아남는데 이것만 살아남는 게 이게 보면은 2분의 1 MF니까 이게 이제 인버스 풀에 트랜스폼 하면 2분의 1 MT가 이제 복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이게 4번이. 요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이게. 우리가 작년 한 학기 동안 했던 게 작년이 아니라 올해 1학기 동안 통신공학에서 했던 게 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번에는 뭐가 바뀌느냐 이번에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 일단 MT를 샘플링하고 일단 이걸 앰플을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해서 이게 디지털로 바꾸는 거지. 디지털로 바꾸는 이걸 이제 하나로 표현하면은 이걸 ADC라고 그래. ADC를 하면은 0101이 나와. 0101. 내가 여보세요 얘기하면 010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0101 바꿀 거 아니야. 그럼 요걸 0101이 예를 들어서 0이면은 5V, 1이면은 마이너스 5V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면 된다고. 아니면은 1이면은 5V, 0이면은 마이너스 5V 이렇게 해도 돼. 아니면은 나는 1이면은 3V, 0이면은 마이너스 3V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약속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면은 이거 디지털 펄스를 하게 된다고. 디지털 펄스를. 이걸 이제 펄스를 만들게. 요거는 사실 ADC를 하는 과정이고 요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ST라고 합시다. 보내는 시그널이니까 요렇게 되는 요 과정이 더 들어가는 거지. 이거 ADC라는 과정이 요게 이제 전에에 비해서 디지털로 바꿔야 되니까 이게 다른 건 없고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디지털로. 디지털을 바꾸는 요거는 굉장히 쉬워. 그냥 이거는 이미 샘플링 세어리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는 거는 뭐냐면은 똑같아. 코사인 2파이 FCT를 멀리 보내야 되니까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한다고. 무슨 보낸다고. 그럼 받는다고. 받아서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건 똑같다고. 어떻게 코사인 2파이 FCT를 받아야 돼. 일단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뭐 0102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 MT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요 ST, 뭐 ADC, MT를 ADC하고 뭐 펄스 제너레이션 해서 이거 뭐 바꾸는 거 요걸 하는 게 아니라 ST를 여기서는 이제 보내고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ST. 디지털로 바꾼 그 신호. 펄스로 돼 있는 신호.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이제 뭐 로우 패스 필터 또 통과해서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러면은 뭐가 틀리느냐? 뭐가 틀리느냐? 전에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 디지털을 바꾸는 거 요거야 뭐 그냥 뭐 어차피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디지털을 하려면은 그럼 뭐가 틀리느냐 하는데 여기에 요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보내는 신호가 이게 이제 이걸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채널 통과해서 요거 RT 이 리시브된 시그널이야. 요게 보면은 잘 보면은 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신호를 보면은 S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요게 날아다니잖아 공중에. 응. 공중에 있는 신호는 이게 이 지금 하늘에 날아다니는 신호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전에 아날로그에서는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리시브된 시그널을 RT가 이게 똑같다고 해서 S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게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 이게 그대로 들어온다고. 그런데 디지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 맞지가 않거든 이게. 이 디지털 통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통신에서는 RT가 이거에다가 더하기 NT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NT가. 이게 들어간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요게 노이즈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야. 노이즈가 추가가. 응.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그럼 노이즈가 추가가 안 되다가 디지털 통신에서 갑자기 노이즈가 추가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원래 아날로그 통신에도 이게 노이즈가 추가가 돼. 노이즈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근데 왜 그럼 안 배웠느냐? 노이즈 추가되는 거 아날로그 통신에서 왜 노이즈 추가되는 거 안 배웠느냐? 어? 그러니까 노이즈는 이게 아날로그 통신이면 노이즈가 추가 안 되고 디지털 통신이면 노이즈가 추가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노이즈는 그냥 아무 때나 다 추가되는 거라고 그냥. 내가 얘기하겠지만 노이즈라는 건 근본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 전자가 흔들림에 이 상온에서 절대 온도 0도가 아니라 상온이라는 거에서 전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우리 그러면은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왜 노이즈가 추가 안 되다가 노이즈가 추가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날로그 통신이나 디지털 통신이나 모두가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 거야. 원래는 되는데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노이즈를 무시를 했던 거지. 이걸 무시했다고. 무시했다고. 왜? 어렵기 때문에 그래.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노이즈가 추가가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뭐 이게 통신 요 개념 뭐 주파수 개념에서 이걸 이 페이지를 내가 지금 했는데 이걸 전개하기도 힘이 든데 노이즈까지 추가가 되면 이게 더 어렵거든. 어려워서 무시했던 거야. 우리 세상이 존재하는데 무시했던 거야. 그냥 없다고 가정한 거지. 없다라고. 근데 그걸 이제 디지털 통신 오면서 노이즈가 추가되는 걸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고려한다는 거야.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디지털 통신에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노이즈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디지털 통신에서 노이즈가 추가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데 그때는 무시했었고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 걸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원래 실질적으로 노이즈가 추가가 되거든. 실질적으로 노이즈는 어디에나 존재해. 뭐 통신뿐만이 아니라 제어 뭐 온갖 것들이 다 뭐 심지어 반도체 이런 데도 다 노이즈가 다 들어간다고. 확률적으로 뭔가 그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데 노이즈의 특성이 이게 확률적이라는 거.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
그래서 이 노이즈가 추가가 된다. 여기서 이게 이 2학기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딱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AWGN이야. AWGN. AWGN은 뭐냐 하면은 뭐 나중에 나올 텐데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이 뭐 오늘 수업에서 딱 제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요 딱 AWGN 요거는 또 기억이 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올 제일 중요한 단어 2학기 디지털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AWGN이야. 그 이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다른 거 뭐 무슨 뭐 샘플링하고 뭐 무슨 여기 뭐 디지털로 변하는 거 그거는 여기에 그냥 잡다한 지식이야 그냥. 내가 뭐 주로 얘기할 때 잡다한 지식 얘기할 때 보면은 뭐 주로 뭐 점심으로 짬뽕 먹느냐 짜장 먹느냐 그건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별로 관계 없다고. 근데 이거는 핵심이라고. 그래서 어디티브하고 그러니까 더하기로 추가가 된다는 거야. 곱하기로 되는 게 아니라 나누기로 되는 거야. 빼기로 되는 게 아니라 어디티브 더하기로 된다고. 신호에다가 더하기로 된다. 더하기에다가 화이트하다는 건 이제 이 프리퀀시 측면에서 보는데 뭐 나중에 얘기할 거고 가우시안 분포라는 걸 들어봐. 뭐 확률 분포 중에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뭐 정규 분포라고 해.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확률 노이즈가 추가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상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뭐 결국은 이 과목을 통해서 결국은 노이즈라는 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뭐 통신에서만 노이즈가 섞이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이 과목을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라고 가정했는데 디터미니스틱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좀 배울 수가 있어. 좀 그래서 약간 내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고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뭐 숙제는 요 뭐 그냥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요 페이지 오늘 이제 내가 이걸 끝나고 나서 이 강의 자료도 내가 이 가상 강의실에 올릴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 유튜브도 뭐 봤으면 좋겠고 요 페이지 2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요가 시작되는데 개요 되는 거 여기서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좀 적어서 적어서 그 연습장이나 이런데 뭐 적어서 사진 찍어서 하나의 파일로 보내. 사진 찍으라고 해놨는데 아니면은 그냥 뭐 숙제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뭐 이게 아이패드는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해도 되고 없는 사람들은 영상에 적어서 사진 찍어서 사진을 각각 하지 말고 그럼 또 막 이상하게도 되고 막 그것도 보니까 또 사진도 찍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찍었다 저렇게 찍었다 막 해가지고 막 내가 뒤집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 하는데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보내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게 뭐 그냥 뭐 문제 잘 풀어가지고 내가 뭐 100점 받고 하는 것들보다도 결국 뭐 이런 것들 내가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야.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좀 뒤집지 말고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게 첨부해서 사진은 첨부로 파일 첨부로 해서 보내면은 내가 이걸 뭐 이렇게 딱딱 보기가 좀 편한데 그냥 그대로 긁었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뭐 사진 사이즈도 막 너무 크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보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은 보통 숙제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이 9월 2일이니까 9월 3일 밤 12시 12시까지 내 이메일 mcju 이걸로
보내세요. 그리고 보낼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뭘로 이 해서 보낼 때 요거 디지털 통신 요렇게 요 갈로 쳐고 이렇게 이 뭐야 이 소리 이렇게 갈로 하고 이렇게 갈로 하고 디지털 통신하고 숙제 0902 이렇게 해서 숙제 0902 이렇게 해서 뭐 학번하고 적어서 뭐 그다음에 학번도 정리해 놨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학번 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철 뭐 2011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 이렇게 누가 보낸지도 알아야 되니까. 하여튼 뭐 수고했고 뭐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그 강의 자료를 올릴 테니까 가상 강의실에 올릴 테니까 그 프린트해서 가져오세요. 질문 없으면 뭐 마칩시다 뭐. 예, 뭐 수고했습니다. 예.